인생을 건 한판 평론. 우리는 평론에 정치 인생을 다 건다. 부담스러우십니까? 여의도 타짜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원석 전 의원, 소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이 네 타짜들이 정치 인생을 건다. 뭐 그러면 저희 민 PD가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저는 제 방송 인생을 걸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민 PD 밖에서 화들짝 놀라는 거죠. 좋아서? 예. 일단 100만 뷰 찍고 그다음에 진행자 하차 뭐 이럴까봐. 예, 우리 저 민 PD는 저 놀랍니다. 저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 자 이제 앞서 저희가 아파트 제가 좀 해드렸는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박타짜? 아파트? 무슨 아파트인지? 뭐 요즘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요? 전 들어봤어요. 네. 봤어 나는. 저 윤수일 씨의 별빛이 그거야 뭐 흐르는 국민 이거 가요니까. 말고 네. 그 로제 아파트 아세요? 아파트 이거. 로제가 누군지 몰라요. 로제 파스타는 아시죠? 그건 알죠. 아 로제가 누군지 모른다 나갔습니다. 서타짜 알아요? 아파트 요거. 네, 그 들어봤어요. 언제 지금 들었잖아. 지금 내가 해준 거. 아니야, 아니, 들어는 봤는데 그게 노제 아파트인지는 몰랐는데 그건 들어봤어요. 장타짜 알아요? 어제 이런 노래가 있다라고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도 예. 박원석 의원님처럼 예. 별빛이 흐르는 그랬다가 되게 윤타짜 알죠? 예, 들었어요. 윤타짜하고 내가 확실히 이제 뭔가 좀 세련되고 첨단을 달리고 뭐 아니야 이럴 땐 맞다 그래야지. 아이 그 예. 내 아파트. 로제가 지금 누군지 정치 인생 건 사람들 노제요? 앞에서 지금 노제 아파트 얘기하고 전 말이야. 블랙핑크. 그래. 블랙핑크는 알아. 블랙핑크 알아. 제인이 알아요? 블랙핑크 멤버예요. 예. 예. 미안합니다. 그치, 죄송합니다. 협업한 사람을 얘기해 줘. 예. 협업도 했어요. 브루노 마스 아세요? 브루노 마스 알죠? 어떻게 알아요? 화성 아니에요? 브루노 마스 알지. 유명한 가수, 미국 흑인 뮤지션. 오, 어유 그 정도면 예. 거의 교섭단체 알아요. 수준이에요. 로제와 브루노 마스 피처링 아파트. 요즘 뜨겁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뭐 그렇단 얘기예요. 예. 앞서 그거를 패러디한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정치쇼 좋은데? 아이 좋아. 이걸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시그널을. 자 일단은 이것부터 해보죠. 유난 회동 후 강경해진 한 대표 요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대표의 움직임을 가장 잘하고 있을 아니에요? 아니 예. 맞잖아요. 예. 윤타짜. 말씀드려야죠. 예. 예. 자 지금 저 대통령 만나고 와서 뭔가 이게 저 발언이라 뭐 이게 행보 이런 게 좀 더 강경해진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강경하다기보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를 빨리 하는 것 같아요. 빨리. 그건 무슨 얘기예요? 대부분 보면 이렇게 좀 휴지기가 있고 좀 예. 뭐 잠행도 했다가 뭐 예. 가고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늘어지는데 한동훈 대표 확실히 그냥 그래 알았어 탁탁탁 가는 느낌. 자 그럼 그 얘기는 어쨌든 그 회동에서 한 대표가 원하는 대답 못 들어왔잖아요. 못 들어왔죠. 듣고 왔잖아요. 예. 그럼 며칠 잠행 휴직이 이게 아니라 더 그냥 빠르게 세게 강하게 간다. 그렇죠. 바로 다음 날 그 대통령실의 어떤 해명성 그 발언에 대해서 예. 하나하나 조목조목 또 얘기를 하고 예. 또 본인 할 거 다 하잖아요. 예. 뭐 강화도 갔다가 어허. 어제 또 부산도 가고 어. 또 거기서도 메시지가 나오고 만찬도 하고. 또 확대 당직자 회의 바로 하고 예.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원내 지금 약해. 약해서 우리가 원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방어밖에 안 된다. 우리가 치고 나가야 되려면 우리 위원회 중심으로 가야 돼.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자 일단 휴직이고 잠행이 아니라 더 강하고 세게 빠르게 치고 나간다라는 이 한 대표의 입장을 윤 타짜가 설명을 해줬는데 우리 세 타짜는 그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확실히 한동훈 대표가 기존의 여의도 스타일이 아닌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거의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이제 독대가 예. 본인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미흡한 걸로 끝났잖아요. 어쨌든 대답은 못 들었으니까. 그리고 바로 갔어요 집으로. 예. 다음 날 오전 일정 취소하고 그 침묵이 조금 더 길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침묵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예. 근데 바로 오후에 나와가지고 인천에 갔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불만 섞인 메시지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저녁에 만찬하고 예, 윤 대변인 얘기한 대로 막 속도전을 펴는데 지금 못 보던 초식이에요. 여의도에서는. 그래서 저게 이른바 당내에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이른바 뭐 친윤이나 이런 쪽에서 보기에는 아니 당 대표가 뭐 저 완전히 자기 정치만 하고 있다. 여의도 문법 뭐 안 따르겠다 그러더니 이게 서초동 문법인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그날 저녁에 친한계를 20명 모아가지고
물론 이제 그 만찬이 원래 잡혀 있는 거에 이제 한 대표가 꼈다고 하지만 엎어치나 매치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누가 봐도 그거는 일종의 이제 세대결을 하겠다라는 선언으로 보이는데 뭐 저렇게까지 한다고? 그래서 좀 놀랐어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궁금했어요. 만약 윤 대통령이 하나도 안 받아들이면 결과적으로 하나도 안 받아들였잖아요. 뭘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이게 한 대표가 뭘 확 밀고 나가기에는 사실 당내의 본인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취약한 게 사실이고 결국에 김건희 여사 문제가 초점인데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특별감찰관 이런 걸로는 안 되고 결국 뭐 특검일 텐데 그러면 야당이랑 같이 특검을 하겠다는 건가? 근데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기류는. 그래서 그냥 계속 이 어쨌든 본인의 입장을 공중에 대고 즉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 기반에 대고 얘기하겠다 이건가? 근데 그거는 글쎄요 그냥 뭐 당대표 아닌 당대표 없는 대권 주자라면 그럴 수 있는데 당을 운영해야 되는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여전히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얘기는 차차 해보고 어쨌든 여의도 초식은 아니다. 맞아요, 서타짜? 여의도 초식이요? 예. 아까 박타짜만 여의도 초식은 아니다. 뭐 이제 뭐 여의도의 초식이 교과서에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초식을 펼치는 사람이 또 초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초식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것은 조금 뭐 아닌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한동훈 대표를 버렸다. 버렸다는 게 뭐냐면은 식물 대표를 만들어라고 오더를 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식물 대표 만들라고 오더를 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게 패턴이잖아요. 추경호 원내대표를 갑자기 본인의 저녁 자리에 긴급 호출한 거. 그다음에 그 전에는 중진 의원과 어떤 참모들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그 전 시간에 면담을 나눴었고 그렇게 화기애애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갑자기 한 8시쯤 거기에 불려 나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와서 그 다음 날부터 보였던 추경호 원내대표의 메시지. 이거는 따지고 보면 한동훈 대표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본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추경호 원내대표 없이는 이런 암시들을 하면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참 비극인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국민의힘도 파괴를 해도 되겠다라는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면담에서 한동훈 대표 그렇게 보낸 것은 이제 계파 싸움 시작 이걸 한 거예요. 이제 가서 돌아가서 친한과 친윤끼리 한번 싸워봐. 그러니까 정당의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대통령 참 나쁜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계점을 넘어버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3가지 요구사항을 들이댔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불쾌했고 검찰이 그 전날 주가조정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면 한동훈 대표가 말하자면 워치독 역할이 아니라 랩독이나 말하자면 가드독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 무릎 위에 앉아서 시키는 것만 하고 적당히 말하자면 야당의 공격에 방어를 하는 대표가 돼야 되는데 자꾸 감시견 역할을 하고 같이 말하자면 겸상을 하려고 그런다라는 측면에서 자 이제 한동훈 대표 친윤들한테 신호를 줬죠.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자 이제 식물 대표를 만들어서 처분해라. 자, 고 식물 대표 처분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요건 이제 윤타짜한테 이따 질문 드리고 만약에 장타짜 과거로 돌아가서 만약에 저 회동이 그렇게 되고 그날 저녁이나 그 다음날 오전에 한 대표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장타짜에게 나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라고 컨설팅을 요구했다면 장타짜 뭐라고 그랬겠어요? 파이 싸우자 그랬을 것 같아요. 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밀리면 죽는 거예요. 잘했냐 못했냐 이것을 따지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처럼 강하고 세게 빠르게 가는 게 맞다? 지금은 이제 칼을 빼 들었으니까 휘둘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치를 하려면 윤심이나 통심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한동훈 대표에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당신과 민심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굴복해서는 권력자에게 순종해서는 당신과 민심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강하게 맞서는 모습. 왜냐하면 여론의 명분은 한동훈 대표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때지 지금은 수구리고 그냥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지도자감이 아니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게 뭔 선택이요? 말이냐면
한동훈 개도 생겼잖아요. 이제 한동훈 개에 대해서 예. 윤핵관들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분해시키거나 아니면 협박을 하거나 막 그렇게 와해시키려고 할 거란 말이야. 아. 그것도 지켜줘야 되고 예. 흔들리는 당심, 아하. 뭐 의원들의 마음, 민심 이런 걸 다 잡는 예.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아하.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되는 숙제가 생겼다. 그렇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자, 일단 앞서 서타자가 던진 그 화두,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 오더를 내렸죠. 오더를 내렸다. 한동훈 대표를 식물 대표로 무력화시켜라 만들라. 당내에서. 그러니까 결국 흐름을 보면 요거잖아.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 회담 있는 날 아침에 저 뭐죠? 최고위원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얘기를 꺼냈어요. 저 북한 인권재단 안에서 못한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한테 특별감찰관 얘기를 하고 대통령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밥을 먹고 그리고 그제 그 다음날 한동훈 대표가 이제 강하게 공세를 편 다음에 어제 한동훈 대표가 꺼낸 거잖아요. 네. 특별감찰관 저 해야 된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싫은데요. 원내 저 소관인데요. 이거거든요. 이러면 친한계 친윤계 정면 충돌로 가는 겁니까? 일단 현실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돌할 수밖에 없죠. 이미 그 의원들 단톡방에서 싫은데요는 안 했답니다. 뭐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렇죠. 이제 뉘앙스가 그렇다는 얘기 원내 권한이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추경호 대표 생각이 뭐냐.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제 하겠다는 거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안 하겠다는 거냐. 그 입장을 밝혀주세요라는 요구가 친한계라고 불리는 의원들한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단톡방에서 배현진 의원, 박정원 의원, 한지아 의원이 이제 네, 했다. 뭐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 정도면 이 사안을 가지고 이제 첨예하게 딱 대립각이 형성이 된 거니까 예. 이 논의만 가지고도 양쪽에서 어떻게 움직일 건지, 양쪽이 누군지, 몇 명인지 이게 다 나오겠죠. 그럼 이제 이게 첫 번째 승부처인 거네. 그렇죠. 예. 그럼 명분은 누구한테 있어요, 이러면? 아니 명분이야 당연히 한동훈 대표한테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 전 과정이 그래요. 예. 이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구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전 과정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물에 도달할 건가, 예.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 이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갈등 수위는 굉장히 올라가고 예. 거의 이제 뭐 내전 비슷하게 가는데 결과물이 별게 없으면 예. 그 소리만 요란했지 실속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로서는 약간 이중의 난관에 부딪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난관이요?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따르는 당내의 예. 그런 어떤 그 집단적인 흐름 여기하고의 이제 갈등이 굉장히 크고 다른 한편으로는 야당이에요. 결국 야당과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 곧 만나기로 했잖아요. 예. 뭔가 이게 그 접점을 만들어서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민주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특별감찰관은 한참 그 버스 떠난 그 얘기예요. 예, 예. 지금 그런 걸로 안 된다 김건희 여사 이슈는 예. 이건 수사로 가야 되지 무슨 특별감찰관이냐. 그거는 예. 큰 관심이 없다 이런 거고 예. 특검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바라기에는 다른 거 다 띄고 도이치모터스 하나만 하자 예. 특검. 근데 한동훈 대표 제가 속마음은 모르지만 아니면은 임명 절차나 이런 거를 좀 지금 위헌적이라고 지적을 했으니까 그런 걸 좀 바꿔가지고 특검을 하면 어떻겠냐. 민주당으로서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걸 뭐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그래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틈바구니에서 뭐 어떤 결과물을 낼 거냐. 이를테면 추경호 원내대표의 일성이 예. 의총에서 결정할 문제도 자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의총에서 숫자 대결 예. 해보자 그래. 안 밀린다. 야, 어떻게 될까? 예. 이 얘기인데 예. 그거를 그럼 의총에서 그러면 정말 세 대결 숫자 대결 할 거냐. 예. 만약 그게 지면 내상이 깊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 대표가 예. 중간지대에 있는 의원들 혹은 반대 기류에 서 있는 의원들을 만나 설득을 해야 되는데 예. 별로 그런 정치를 지금까지 안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포인트네. 본인의 정치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나가지고 뭐 치열하게 어쨌든 그 논쟁을 하더라도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군을 한 명이라도 더 만들어서 예. 길게 보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되게 서두른다. 제가 보기에. 그래요? 예. 약간 지금 이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역할보다 예. 대선 주자 쪽에 더 눈길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근데 그러면 저는 약간 실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를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동훈 대표의 참모라면 지금은 두 가지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뭐요? 그 하나는 각 지역별로 이 중진 의원들이 있잖아요. 지역 거점, 지역 네, 맹주들. 그 네.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최소한 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나 비공개적으로 한동훈 대표 당신 잘못한 것 같아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내 편은 못 만들더라도 예. 최소한 그냥 아무 말 않고 가만히 관망하는 상태로 내비두도록 예. 그 사람들에게 본인의 진정성을 좀 설명을 하는 아하.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상징적으로 윤핵관 중에서 좀 느슨한 분들 있잖아요. 예. 좀 합리적인 분들. 그분들이 누구? 얘기해요? 예. 이항수 같은 이영수 분들. 의원이 윤핵관이에요? 뭐 그러니까 범윤핵관으로 봐야 되겠죠. 범? 예. 범. 예. 이제 그런 분들을 좀 한동훈 편으로 끌어들이는 내 편을 많이 만드는 작업을 예. 지금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명 공개한 김에 지역 맹주들 누구 있어요? 뭐, 실명 공개한 김에 뭐 그냥. TK 같은 경우는 뭐 주호영 의원이 가장 선수가 높으니까 예. 주호영 의원 같은 분들. PK는요? PK는 뭐 김태호 의원. 저는 뭐 그분의 정치력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예. 어쨌든 살아 돌아오고 정치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니까. 충청에서는요? 충청에선 누가 있나? 모르겠네. 의원이 별로 없지 성일종 않아요? 의원? 성일종 의원도 뭐 그럴 수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좀 최소한 우호적인 분위기 아니 근데 만드는 게 중요해요. 되게 재밌는 게 지금 저 장타자가 얘기했던 의원들이잖아요. 뭐 김태호 의원, 주호영 의원 뭐 이렇게 뭐 성일종 의원 뭐 이런 의원들이 언론에서 지금 개파 저 분류해 놓잖아요. 대부분 중립에 또 분류를 해놓은 의원들이더라고. 그러니까 스크럼 짜야 돼요. 스크럼. 포섭이 포섭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내 편으로 만드는 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스크럼 짜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짧게만 그 김태흠 지사가 예. 세게 어쨌든 한동훈 대표를 지금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 별로 좋지 않거든요. 누가요? 누구한테 광역단체장하고 아, 당 충돌하는 대표하고 거? 서로 충돌하는 모습이 사실은 저는 요즘에 광역단체장들도 좀 이상해요. 자꾸 홍준표 시장 닮아가요. 맞아요. 그것도 이상한데 아니, 광역단체장들 행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한 대표가 그에 대해서 항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화해가지고 왜 당원이 욕하냐. 저는 그렇게 반응할 필요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적을 늘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럼. 그리고 광역단체장하고 대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유 형님 왜 나한테 왜 그래요? 아이 좀 살살 좀 해. 근데 우리 한동훈- 언제 만나요? 이렇게 접근해야지. 근데 한동훈 대표가 늦었어요. 예. 뭘 늦어요? 이제 시작인데. 아니 시간이 없다는 소리를 하고 싶어서 제가 시간이 늦었다고 없다? 하는 건데 벌써 윤석열 대통령 움직이잖아요. 쫓겨날까 봐. 홍준표 대구시장 지금 만나고 이렇게 하는 예. 것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스크럼을 짜서 한동훈 대표를 압박해서 당에서 숨도 못 쉬게 하려는 그런 작전들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시간이 없는 이유는 민주당하고 싸울 시간이 없어요. 안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일단. 내전이 우선이다. 그럼요. 내전이 우선이에요. 참 이게 비극이긴 한데 예. 따지고 보면 한동훈 대표는 지금 11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기대할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넘어오는 특검에 대해서 만에 하나 그게 그대로 용산대로 뜻대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예. 그때 동력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를 해내야 되고 본인 스크럼 짜야 된다. 시간이 없다. 자 스크럼을 짜야 된답니다. 윤타짜 스크럼을 짜볼게요. 그럼 결국 이제 의원총회에서 한판 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아까 신지호 전략기획 부총장 같은 경우 의원총회 빨리 해서 전장에 맞다. 근데 어제 배현진, 박정훈, 한지아 의원이 의원총회 하자 이 얘기잖아요. 의원 단톡방에서. 근데 보도 보면은 뭐 친윤계 의원들이 뭔 의원총회야. 원내대표 말이 맞지. 이런 반응 없었다고 해요 일단. 예. 스크럼 짜보시자고. 친한계 의원은 지금 몇 명 정도 돼요? 이런 거 좋아. 막 개파 나누고 막 이런 거. 한 30명 정도 30명? 근데 언론에서 20에서 21명, 25얘기는 더 된다. 조금 더 있을 수 있죠. 예. 좀 더 있을 수 있다. 근데 다 명단 가지고 계시구나. 중요한 게 우리가 뭐 친윤, 친한, 뭐 중립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거에 뭐 친이 친박 얘기하면서 비슷하게 이제 간다고 보지만 예. 그 응집력이나 예. 구심점이 얼마나 똑바로 서 있냐 이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뭐가 느슨해요. 옛날 친이 친박 때처럼. 예, 뭐, 왜냐하면 그때는 좀 한동훈 그때가 비정상인 거 아니야? 대표도 친한이란 분들하고 정치란 기간이 진짜 짧잖아요. 예. 그다음에 친이 친박은 원래 이명박 박근혜 두 분 경선하면서부터 생긴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 지금 이거는 전례 없이 여권 내부에서 분화를 했고 예. 또 친윤 쪽에 뭐 유력한 대선 주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름만 그냥 예. 친윤 친한으로 얘기를 하지 과거처럼 아주 막 격렬하게 싸운다든지 예. 이런 일이 발생할 그럴 상황이 아니다. 자 그러면 예. 격렬하게 안 싸워도 살짝만 써도 누가 이겨요? 전 이런 게 궁금해.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 특별감찰관 이슈에 대해서.
그건 좀 봐야 돼. 지금 상황으로는 친한 쪽에서 이기기가 어렵죠. 의총 딱 해서 나와야 되는데 숫자는 너무 딸리거든요. 숫자는 친윤이 많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저 친한 게 뭐 이런 거 이제 뭐 그날 어제 그저께 만찬 온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거는 실명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실명이 나오는 거는 저희는 본방 불가에서 합니다. 예, 실명이 나오다 보면 좀 위험한 수준이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친한계 모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심도 있는 분석은 사람 이름 나오는 거는 이제 본방 불가에서. 사람 이름 얘기 안 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와 이런 상황에서도 한동훈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20명이 넘게 뭐 있구나 이렇게 확인된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긍정적인데 너무 허약해요. 뭐가? 멤버가? 네, 왜냐면 비례 초선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타급 정치인이 없어. 정말 저 사람까지도 저 모임에 갔어? 저 사람이 한동훈 편을 들었어? 이제 이런 거지. 우리 월드컵 나가려면 그냥 실업 축구에 무명 선수들 가지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손흥민, 뭐 메시, 호날두 이렇게 좀 스타급 플레이어가 있어야 우리가 나가서 한판 붙을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없다고. 너무 허약해. 초선하고 조경태 의원 있잖아. 초선하고 비례다. 조은태 의원이 뭐 보수파 진영에서 5선.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지역의 좀 맹주급들 빨리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윤희석 대변인님 지금 휴대폰 볼 때가 아니에요. 아니, 지금. 명단 보고 있잖아요. 그래. 어? 이게 이제 명단. 그 명단 보면은 뭐 스타급 정치인을 영입할 수 지금 있어요. 아니, 자꾸 이번에 이제 의미 있는 명단 있는지. 지금 저희 얘기는 그게 이제 당내 정치의 실험대에 한동훈 대표가 올랐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 지금까지는 별로 당내 정치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해왔고 이제 본인과 친소 관계가 있는 선거 때 도와줬던 이른바 이제 친한계라고 이제 불리기 시작한 그런 경계를 만들고 관리하는 수준인데 그거는 개파 보스는 모르겠는데 당 대표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는 지금 얘기했던 실제 힘이 있는 중진들 이런 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게 관건이죠. 앞서 이제 그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저 예를 들면 의원총회에서 뭐 친한계하고 친윤계하고 뭐 붙으면은 뭐 승부가 나냐 뭐 이런 거. 근데 이 저 앞서 그 친한계 개파 지금 저 명단 보고 있다면서요, 윤타짜? 계속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지금 옆에서 보니까 지금. 우리 현역 의원 스타 정치인이 있나 왜냐면 없나 지금 보는 거지. 장타짜는 20명 정도 넘게 모였는데 뭐 허약해. 허약하다. 초선 비례해서 세력화가 비례 되겠냐. 결국은 친윤들은 그래도 중진이고 정치 내공이 있는 사람들인데 친한계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를 떠나서 질에서 보면 뭐 밀린다 뭐 약간 이런 느낌 말씀이신 거죠? 대통령실에서 보면 저 정도는 뭐 괜찮네, 뭐 만만하네, 허약하네, 뭐 한 칼에 뭐 정리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경원, 지역 맹주. 안철수 뭐 이런. 그런 대선 후보급들이 안 움직이겠죠. 근데 이제 지역 맹주들이 가야지. 특히 TK, PK 쪽에 있는 거기 구심점이 될 만한 분들을 데리고 가야죠. 장타짜의 저 안대로 하면 예를 들면 뭐 저 아까 주호영, 네, 김태호, 뭐 강원의 이양수 요 세 명을 네, 얘기한 거죠. 그분들이 딱 뒤에 배경에 서 있으면 든든하죠. 윤타짜가 지금 계속 아까부터 휴대전화 이제 의원들 명단 그다음에 그날 만찬 찾고 있어. 내 보니까 1차 1차 만찬 참석 명단, 2차 만찬 왜 이래 오늘 참석 명단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보니까 전체 명단이고 이거는 그래서 괜찮아요? 뭐 1차, 2차에서 좀 차이 나는 부분은 다 아시잖아요. 누구요? 그러니까 뭐 실명 얘기가 된다고 하니까 아니 뭐, 의미 있게 나쁜 것도 보는 아닌데 거는 뭐. 김상훈 정책위원장하고 안상훈 의원이 2차 모임 때는 추가로 참석을 했다는 건 의미가 있죠. 둘 다 이름 똑같네. 그러네요. 상훈이네. 예, 김상훈 의원 TK 3선 중진의 4선이죠. 4선. 4선의 정책의장인데 오셨고 그다음에 안상훈 의원 비례지만 용산에서 1년 반 넘게 사회 수석을 했잖아요. 그런 건 이제 생각해야죠. 용산 수석이 강승규 의원은 강력한 친윤인데 네. 안상훈 의원은 똑같은 수석 출신인데 친한계 모임에 맞다. 네. 그게 의미가 있다. 예, 저도 좀 놀랐어요. 그 스타일이 두 분에 다르죠. 대해서. 안상훈 의원은 원래 학자고 정책 전문가로 들어갔던 거니까. 근데 저는 지금 친한 친윤의 이제 이 말하자면 충돌을 보면 최근에 그 모 잡지죠 시사인인가 김건희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이번 호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시사전의 결국에는 제목이에요. 이거예요. 김건희의 나라를 인정하지 못하는 측을 친한이라고 보면
김건희 나라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친윤이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임 자체는 예. 한동훈 대표 쪽에 유리하긴 하나 예. 특별감찰관 정도 가지고는 승부를 보는 거는 국민들의 민심을 얻을 수 없어요. 뭐냐면 특검으로 보라는 얘기인가? 특검이죠. 예. 민주당이나 국민들은 특검을 얘기하는데 지금 특검으로 뭔가를 좀 돌파구를 찾으려는데 이 정도는 쉽게 이겨야 돼요. 이거를 그 안에서 막 고전하고 힘들게 하고 특감을 해봤자 예. 국민들은 이거는 그냥 기본 안주예요. 어허. 맥주 3병에 마른 안주 하나. 예. 그 정도 수준이 특감이거든요. 국민들은 바라는 건 특별 검사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특감 정도는 좀 세를 가지고서 가볍게 넘어가고 어허. 그 다음에 이제 특검에 대한 부분들을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게끔 진행해야만 예.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공격 오더를 방어할 수 있다. 근데 시간은 12월을 넘기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만 더. 윤타짜. 네. 김상훈 의원은 정책위 의장이잖아요. 예. 한 대표가 누구지? 정점식 의장을 교체하고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얼핏 봐서는 뭐 대표가 임명했으니까 친한 게 아닌가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안 오고 이번에 온 게 왜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지역적으로 네. TK에서 좀 그래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분이 오셨다는 게 하나 있고 지금 네. 보세요. 조경태 의원도 이제 6선이어서 참여를 하셨지만은 그 외에 3선 송석준 의원 외에는 중진급이 없었어요. 3, 4, 5선이 예, 그렇구나. 근데 이제 4선급 중에 오신 거고 또 예. 김상훈 의원 행보가 예. 굉장히 점잖으신 분인데 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오셨다는 거 그런 거는 의미를 삼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점을 고려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에서 그 민주당 관련된 얘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슈를 다 이제 빨아들이고 그 중심에 그런 한동훈, 상황이죠, 대표, 최근에. 한동훈 네. 대표가 서 있어서 뭐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본인으로서는. 근데 이게 이제 여당 내부의 대통령과 여당 대표 권력의 1, 2인자 간의 이런 이전 투구가 예. 사실 굉장히 볼썽사나운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다가 국정 지지율은 바닥이고 예. 뭐 하나 문제 해결을 못하고 김건희 씨 문제로 온통 다 여기에 블랙홀에 갇혀버렸는데 여기서 그냥 그 서로 간에 패싸움하는 식으로 이 향후에 스토리가 전개된다. 그럼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될 거다. 한동훈 대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도 중요하지만 예. 지금은 어쨌든 여당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로서 이 상황을 뭐 당을 쪼갤 게 아니라면 지나치게 분열적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한동훈 대표가 보여야 될 정치력인데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과 면담이 깨진 이후에 예. 당연히 뭐 분개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예. 최근 한 하루 이틀간의 행보는 너무 속도전을 하고 있어서 저러다가는 저거 부러지겠다. 예. 이 구부러지지 않으면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 국민의힘 내부 관계가 예.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일단 저 속도전에 대해서는 이 박타짜하고 장타짜 또 윤타짜의 생각이 약간 그 부분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싸울 때이기 때문에 저는 박원석 의원님 얘기처럼 속도 조절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예. 저는 기본적으로 주도권은 한동훈 대표가 잡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민심이 지금 한동훈 편을 들고 있다. 윤석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책임을 상당히 강하게 묻고 있다. 오늘 데일리한 여론조사를 봐도 그런 징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그래요? 여론조사 있잖아요.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태 책임이 누구냐 했더니 윤석열 플러스 김건희 이게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미적거리고 주저주저하면 예. 이것은 같이 휩쓸려 나간다. 어쨌든 민심이 예. 지금 한동훈 대표 편에 있다. 예. 그것은 여론조사로 볼 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조중동 예. 그리고 데일리안까지 예. 이거 윤석열 대통령 책임 있는 것 같아. 오늘 동아일보 칼럼 보세요. 돌을 맞겠다고? 길이 있냐? 막 이런 식의 칼럼을 써버리잖아요. 사설을. 그러니까 조중동에서도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자,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 장타짜가 여론조사를 언급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지난 22일에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를 한 거고 뭐 자세한 거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유난 갈등의 책임이 누구 있냐? 윤석열 대통령 38.1, 2등이 김건희 여사 37.7. 합의 그 두 사람을 합치면 76.
75.8이에요. 그러니까 76이잖아요. 예. 저도 오다가 한동훈 예, 대표 9.5. 모르겠다 14.6. 기사를 저도 봤는데 예. 근데 저는 윤한 갈등 책임이 누구이냐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2등 이게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예. 그 최근에 시사인에서 나온 표지 김건희의 나라. 예. 그러니까 대부분 국민들이 선출되지 않는 공적주의가 없는 김건희 여사가 예.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예. 이 나라가 정말 김건희 여사의 나라인가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애써 부인하고 예. 그 질문을 돌로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 질문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뭐 아니라니까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맞다고 얘기하는 거고 한동훈 대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데일리안 여론조사가 또 주목할 거는 이 여론조사 수치했던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역대 정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최저치입니다. 지지율도 그래요. 22%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예. 일단 연령별 응답률 보니까 20대 이하, 50대, 60대에서는 대통령을 더 높게 뽑았고 30대, 40대, 70대 이상에서는 대통령이랑 한 대표가 아니고 김 여사가 그 1등으로 뽑았는데 이거 출제자가 저 문제를 냈는데 보기 없는 답을 지금 답이 보기에 없는 게 지금 2등을 한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서타자가 그 얘기하셔가지고 대통령이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뭐 어떤 뭐 야당의 뭐 이런 압력이나 이런 게 있어도 사대격 완수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라고 해석했는데 서타체 얘기 들어보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얘기하는 거라고 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보가 대통령이 업보 얘기를 해요. 내 돌 얘기를 업보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 업보가 김건희 여사 한 걸 인정한 거예요. 업보라는 건 과거의 여러 가지를 안고 가는 게 업보잖아요. 그 업보는 한 대표 아니겠냐는 해석들이 그 둘 다 해요. 한동훈 대표도 업보고 김건희 여사도 업보고 예. 그 업보를 다 안고 자기는 가겠다는데 지금 대통령이 선문답 할 때입니까? 국정을 하셔야지. 그리고 돌을 민심이 던지잖아요. 예. 민심이 던지는 돌 잘못 맞으면요. 예.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이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는 요 표현의 대통령의 표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 박타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맞죠. 내가 하던 걸 마이웨이를 가겠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긴 한데. 마이웨이인데 네. 어쨌든 눈 감고 귀 막고 여론이 어쨌든 민심이 어쨌든 또 그걸 반영해서 네. 지적하는 여권 내부의 목소리든 야당의 비판 목소리는 난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데 그러면 사실 통치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민심의 목소리를 듣고 또 이 정치권에 이러저러한 의견들 사이에 균형을 잡고 이제 통합력을 발휘하는 게 이 정치 지도자 대통령의 역할인데 그거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라고 국민이 권한을 부여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윤 대통령이 그 한동훈 대표하고 회담에서 보여준 모습도 굉장히 부적절했지만 다음 날 바로 부산에 찾아가 가지고 뜬금없이 저 얘기를 한 것도 제가 보기엔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보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메시지는 적어도 그 국민들한테 주는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이 지금 국정에 이 여러 가지 난맥상들을 풀어내는 이제 그런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는 데다가 그냥 나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게 어떻게 정치 지도자의 메시지일 수가 있어요. 그거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내 마음대로라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여대야소라든지 뭐 지지율도 좀 어느 정도 있을 때 그게 통용되는 거지. 지금 하신 말씀은 대통령 말씀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하고 싶어도 못한 업보라는 말에서 힌트를 찾아요. 당선됐을 때도 극심한 여소야 돼. 예. 중간에 총선 치렀는데 그거보다 의석수가 조금 더 줄고 예. 어쨌든 국회에서 뒷받침이 못 되는 국회 도움을 못 받는 대통령으로 5년 갈 수밖에 없는 거 인정하고 지금까지 했던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토로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계속 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정부 위주로 간 그게 거 내 아니야? 정부 맘대로잖아. 위주로. 지금까지 당의 도움 받은 거는 솔직히 뭐 특검 막아주고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당과의 그러니까 관계도 간단해. 마찬가지라는 이거는 거죠. 그냥 대통령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뀌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대통령을 바꿔요. 그 한 사람이 아니 본인이 바뀌어야 돼요. 본인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본인이 국정 운영을 하는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남탓만 하면서 이게 업보니까 내가 가겠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지도자 역할을 포기하는 거죠. 자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이게 지금 장타자가 그동안 발언을 안 해서 장타한테도 물어봐야 되겠는데 돌을 맞고 가겠다. 그런데요 뭐야
대통령이 돌 맞으면서 가고자 하는 길은 뭐 어디예요? 너무 어려운데 문제가. 제가 마음속에 생각한 것은 있는데 하세요. 본방불가에서 하면 안 될까요? 비슷하게라도 나도 알겠습니다. 비슷하게라도 뭔가 좀 중요한 얘기.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길. 알겠어요. 본방불가는 용산에서 안 들을 줄 알지. 네? 아니, 그래도 그거는 네,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전파를 안 저희 아니, 장사님 오래 보고 싶습니다. 질문이 들어왔어. 돌을 맞으면서 가겠다는 길, 그 길이 무슨 어디냐, 뭐냐. 요 얘기. 대통령실에서는 4대 개혁을 쫙 하겠다. 뭐 이런 의미다라고 해석하는데 이 장단점 돌은 다르게.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기본적으로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 주어는 항상 김건희 여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며칠 전에 동아일보 칼럼 보면 나라냐 여사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런 조선일보 아니었어요? 조선일보. 조선일보. 이거 그런- 외부 기구. 그런 칼럼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보다 김건희 여사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을 던져도 이것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이 통과되더라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는 거는 그냥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고 함께 가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4대 개혁 설명이 아니라 장타짜는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여져요. 예. 뭐 장타짜 해석입니다 일단. 근데 예. 제가 뭐 용산을 특별히 변호하고 그런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가겠다는 게 거보다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특검이든 뭐든 뚫리면 어디까지 들어올까를 생각한 결과라고 봐야 되지 않냐 저는 네. 그렇게 봐요. 자꾸 그런 발언 특검 하면 들어오면. 나도 윤대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제 지금. 얘기는 자 정권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 특검이 통과가 돼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이 되면 예. 그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감정이 더 격화되고 예. 야당의 공세가 더 세지고 방어선이 하나 무너지는 결과 그거를 용산 입장에서 생각 안 할 수가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김영삼 정부나 김대중 정부에서도 자기 가족에 대해서 특검을 내놨을 때 그 정권이 조금 더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던 것은 반면교사 삼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업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해석이 분분하나 국민들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윤 대변인께서 얘기하듯이 요소야대 국면에 이게 업보다 그걸 누가 초래했는데요. 모든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한 국정 운영과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그 총선의 결과들을 초래했다고 봤을 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그게 대변인께 업보라고. 묻고 예. 싶은 게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이 네. 대통령실의 입장을 단순히 전달해 준 거예요? 아니면은 윤 대변인님의 생각도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전자에 가깝습니다. 대변인이잖아. 이런 걸 물어보면 지금 아무리 정치 마지막 세력을 걸었다 하더라도 커피 쏟아가지고 정신없는 알지? 그렇게까지 너무 공격을 날카롭게 하면 좀 그렇고. 윤타짜 생각도 다르다는 얘기네. 아니 그런 입장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저는- 봐야지 양쪽을. 그러니까 그러면 약간 메시지 혼선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의 입장과 그걸 설명을 많이 해주셨고 당의 대변인이잖아요. 아니, 용산 입장을 그래도 설명해 준 청취자분들이 거다. 아셔야 될 것 설명해 같아서. 준 그러니까 거다. 왜냐하면 약간 표현이 좀 너무 헷갈려서. 거칠어서 그래요. 김건희 여사를 택할 거냐 나라를 택할 거냐 이런 얘기는 여당 구성원들이 혼란스럽고 힘들어요. 왜요?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도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나는 어디에 서 인정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비슷한 궁금증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물론 지금 뭐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이해하겠어요. 네. 그 궁금증과 동시에 네. 윤 대통령은 뭘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걸까 이 상황에서. 왜냐면 이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제는 풍경이니까 집안마저 돌아서면 뭐 본인은 어쩔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실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저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미리 선제적으로 뭔가 대응을 할 것 같은데 정말 이게 물이 엎질러지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뭐 탄핵되는 거 기다리려고 하는 건가 헌재만 믿고. 그래서 저는 진짜 묻고 싶어요. 뭘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거냐. 어디까지 어떻게 하려고. 아까 4대 개혁 얘기했는데 4대 개혁은 제대로 추진이 돼요? 못해요. 4대 개혁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계획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의자를 널어놓은 겁니다. 무책임하게. 그럼 뭘 어쩌려고 이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돌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위험스러운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그럼. 그리고 대통령이 그 정도 돌을 맞고 던져도 맞고 갈 수 있는 맷집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 얘기는 아무리 임기가 2년 6개월을 하더라도 그 맷집은 국민이 주는 거지 네. 본인이 설정한 건 아니다는 현실 인식을 하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한 4분 남았는데 이 얘기해 보죠.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2차 회동한다는데 근데 그게 이제
대통령과의 회담 날 오후에 발표했어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했다라는 그날부터 보도가 있었는데 일단 누구한테 그럴까? 장타짜. 그 한 대표가 좀 오버한 겁니까? 그러면? 성급했죠. 아, 그런 거예요? 성급했어요. 이거는 조금 뭐 하루 이틀 정도 생각하고 우리 가장 정무적인 판단이 뛰어난 윤희석 대변인과도 좀 상의해서 이런 제안이 왔는데 내가 이거 상의한 거 받아들일까 말까. 그러니까 그리고 받을 건 받더라도 대통령 회담 끝나고 얘기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끝나고 했어야죠. 그래서 주위 분들과 정무적인 판단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회담하는 거는 맞죠. 맞는데 다 그것이 언제 어떻게 어떠한 형식으로 이런 것들은 다 검토가 되어야죠. 저는 거꾸로 생각하는데요. 윤한 회동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 그 다음 날 나 이재명 대표랑 회담하겠다 하면 용산하고 완전히 난 안 하고 이재명 대표랑 뭐 어떻게 가겠다는 식으로밖에 안 들릴걸요?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한다. 조금 더 우리가 아까 하는 게 좋다며. 아니 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걱정이 되면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상의했네.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상했어요? 보니까 상했어? 상의했네. 저는 도곡동 사시죠? 아니 아니 그날 같이 있었잖아요. 그 방송 제일 많이 한 날이잖아 그날. 동국동 7인방 빨리. 아닙니다. 아, 사건의 전말을 했겠지. 저는 3대 요구사항을 심지어 같은 아파트 삽니다. 3대 요구사항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사실 대통령실 좀 압박했잖아요. 네.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압박. 예, 네. 그런 의미고 아니 그건 압박이기 이전에 그러니까 일단 성과가 크지 않을 거다. 이걸 저는 알고 대통령과 회동을 했다고 보고 아니 뭐 한 대표 그렇게 오랜 시간 대통령이랑 뭐 같이 일을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그 스타일이나 분위기나 그러니까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해도 이게 수용이 안 될 거다. 네. 이왕 수용이 안 될 거라면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압박을 해보겠다. 이런 맥락도 섞여 있다고 보고 자 그러면 그 판단은 정부적으로 옳은 판단이에요? 저도 장성철 소장이랑 비슷해요. 굳이 그걸 하나 더 더해가지고 더 구실을 명분을 구실을 주는 거예요. 대통령실한테 빌미를 주고 그럴 아니, 필요가 있었을까? 이재명 근데 나는 대표가 궁금한 게 대통령 입장에서 그게 그만큼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에요? 그렇죠. 나쁘죠. 아니, 지금 그냥 기분 나쁘고 싶은데 기분 나쁜 이유가 생긴 더 나쁘게 거야. 하는 거지. 기분 나쁘고 이재명 싶어. 대표가 들어갔다 자체 기분 나쁜 거지 윤석열 대통령. 실자만 들어도 기분 나쁘고 근데 싶어. 이재명 대표가 주어로 하면 이재명 대표가 기가 막히게 포인트 잡고 들어간 거예요. 그건 인정. 그거는 인정해야 되고 네. 한동훈 돈을 대표가 막 던진 거구나. 이걸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지. 갈라치기 세게 한 그러니까 거지. 이재명 대표가 이런 포인트는 잘 잡아.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이재명 대표가 치고 들어갔는데 그렇죠. 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네, 거지. 저 박타짜 얘기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준 격이다. 뭐든지 기분 나쁘고 싶은데 기분 나쁠 거리를 줘버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네타짜였어요. 네, 감사합니다.